네, 지금은 이제 저희 본원에 특히 ICU에 프랩되어 있는 약물들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이 자료가 이제 1년 전에 제가 만든 자료다 보니까 조금 다른 약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점 조금 감안해 주시고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볼 거는 이제 15% 마니톨이죠. 저희 주로 언제 사용하는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IICP 대상자라든지 이제 뭐 그거에 해당하는 뭐 세레브랄 쪽으로 해서 해머리지가 있는 분들, 그래서 이제 삼투성 이뇨를 유발시키는 약품이죠. 그래서 최대한 드릴 때는 한 번에 풀드랍으로 드려야 되고, 이 약의 반감기 자체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3에서 10분 정도로 되게 짧은 약이라서 빠르게 효과를 봐야 되는 약이라 시간 내에 빠르게 풀드랍을 해서 드려야 되고, 그 워낙에 크리스탈이 잘 생기는 약품이어서 만니톨을 사용할 때는 뭐 이제 TPN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랑은 같이 섞여서 들어가면은 이제 크리스탈이 생길 수 있어서 가능하면은 단독 라인으로 투여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병을 쳐서 에어를 빼내기보다는 이제 그 입구 부분에 시린지 그 니들을 꽂아서 에어를 빼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필터 세트 꼭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뭐 하루에 TID 쓸 수도 있고 QID 쓸 수도 있고 BID 쓸 수도 있는데 이제 그때마다 용량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죄송해요. 카톡이 계속 올려서 카톡은 제가 조금 종료를 좀 하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하고 다음 스파탐, 저희 많이 사용하는 약이죠. 이것도 그 이제 아세틸시스테인을 주사제로 만든 약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말해서 진해거담제로 사용해요. 그래서 본원에서는 주로 3mm 사용하고 있고, 이제 이거는 뭐 IM이나 IV 모두 가능한데 보통은 IV 슈팅, IV 사이드로 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사용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진해거담제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조영제를 사용하는 CT를 찍어야 되는 검사상에서 환자한테 이제 전후로 투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용하면 그 조영제 검사를 진행하면서 플루이드 믹스해서 플루이드를 바꾼 상태로 들어가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왜 사용을 하냐면 이 아세틸시스테인 자체가 뭐 검사 전후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신장 혈관이 좁아져 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어쨌든 조영제 자체가 소변으로 배출이 되면서 이제 신장 독성 위험성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독 능력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근데 뭐 이제 사용하시는 주치의 선생님들이 있고 사용 안 하시는 주치의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건 처방에 따라 사용하시면 되고, 여담으로 이야기 드리면 안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그냥 셀라인으로만 충분히 하이드레이션 시켜도 충분히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라베신이랑 페리디핀 많이 사용하죠. 저희 혈압 강화제로 많이 사용하는 약이고, 라베신은 이제 베타 블로커의 대표적인 약품, 페리디핀은 CCB 칼슘 채널 블로커의 대표적인 약품이고요. 라베타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사용할 때 주로 언제 사용하냐면 이제 고혈압성 응급 상황일 때 주로 사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엄청 강하게 베타 블로커 중에서도 이제 심근에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고 나서 하트레이트가 떨어지는지, 그러니까 브레디카디아가 발생하는지 또 잘 봐주셔야 되고, 꼭 팔로업 할 때는 바이탈 그 BP뿐만이 아니라 하트레이트도 같이 팔로업 해주셔야 돼요. 페리디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하트레이트를 상승시킬 수 있어서 이 약도 사용하고 나서는 하트레이트 꼭 팔로업 해주셔야 되고, 이제 주치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PRN으로 사용하는 용량이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3mm를 뭐몇 시스톨릭 170 이상 때 사용하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뭐 170 이상일 때 170 이상일 때 2mm만 사용하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꼭 PRN 처방 잘 확인하고 사용해 주셔야 되고, 네, 좀 잘 봐주셔야 되는 약품들이에요. 그래서 라베신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번 사용하면은 2mm를 사용해서 0.5앰플로 처방이 나와 있고, 페리드핀 같은 경우에는
자체가 10ml 아주 큰 약품이기 때문에 미리스로 PRN 처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잘 봐서 사용해 주셔야 되는 약입니다. 네, 할로페리돌 이거는 사용하시는 경우를 많이는 못 보셨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델리룸이 때는 환자한테 사용을 하는데 보통 이제 IM으로 투여하게 돼 있고요. 한 앰플을 보통 거의 다 사용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뭐 이제 단기간의 델리룸, 그러니까 일시적인 델리룸이라든지 그렇게 심한 선망 증상이 아니면은 보통은 반 앰플만 보통을 사용을 하고요. 이제 다만 사용할 때 조심해 주셔야 되는 건 이 할로페리돌이라는 것 자체가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시키는 약품이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환자 약으로도 뭐 쿠에타핀이라든지 이런 약들이 들어가고 있고 EKG 상에서 QT 인터벌이 좀 긴 환자들이라면 사용했을 때 이제 환자분 뭐 이제 QT 인터벌이 길어져서 부정맥이 조금 더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뭐 PRN으로 먹는 약으로 쿠에타펜이 있으면 쿠에타펜 우선으로 복용시켜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라식스 많이 사용하죠. 죄송해요. 제가 아침에 목이 좀 많이 잠겨서 물을 마시면서 해갖고 조금 소리가 시끄러울 수 있어요. 라식스는 이제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인테이크랑 아웃풋이 많이 벌어졌을 때 또는 뭐 플레우라 리프전이 많이 찼을 때 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이제 본원에서는 유리라셈이라는 상품명의 약을 사용하고 있고 주치의들은 그냥 라식스 주세요라고 보통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피오로 처방을 내지 않는 이상은 이 유리라셈이 꺼내서 사용하시면 되고 어쨌든 사용하실 때 환자 BP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사용하기 전에 바이탈 팔럽하고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급성기 이제 신장 쪽으로 급성기 AKI 같은 경우에는 AKD라든 AK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 자체가 신장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워낙에 비유행 크레틴이 높은 환자한테는 사용을 잘 권하지는 않으세요. 네. 그리고 이 이뇨제 약이 루프성 이뇨제이기 때문에 환자가 소변으로 물만 배출해 나가는 게 아니죠. 포타슘도 배출 나가고 소듐도 배출 나가고 해서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분이라면은 일렉트로를 조금 팔롭하면서 환자 비행 크레아틴도 같이 보는 게 필수적인 사항이고요. 또 언제 사용할 수 있냐면 저희가 이제 환자 알부민 수치가 떨어졌을 때 사용하는데 뭐 주치의들 처방마다 조금씩 달라요. 20% 알부민을 사용할 때 뭐 신장 몸에 순환 혈액량이 한 4배 정도 증가한다고 저희가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자체 알부민을 믹스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알부민을 투여한 이후에 4시간 이후에 투여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처방 잘 확인해서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아무튼 조심해 주셔야 되는 건 사용하고 BP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라식스를 사용하고 나서 소변이 얼만큼 나왔는지도 알아야겠죠. 왜냐면 환자가 라식스에 대한 이펙트가 없는데 계속 사용해봤자 환자한테만 안 좋을 뿐이지 소변은 저희가 목표로 하는 소변량이나 이런 걸 확인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쓰고 나서 소변 많이 나왔는지 또 확인해 주셔야 돼요. 다음은 파세타 많이 사용하죠. 이제 타원에서는 데노간이라는 약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똑같아요. 상품명은 저희는 파세타를 사용하고 있고 약물 성분명은 프로파세타몰 염산염을 사용하고 있어요. 해열 진통제로 사용하고 있고 이제 흔히 말해서 아세트아미노펜 저희가 먹는 AAP를 이제 주사제로 만든 약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사용하고 나서 이제 간에서 가수분해 점점 되면서 이 AAP랑 똑같은 효과를 내는 약이고요. 대부분이 이제 간이랑 신장에서 배설되고 독성이 좀 이렇게 분해가 되기 때문에 간 독성이랑 신장 독성을 또 잘 보고 사용해 주셔야 되고 일시적으로 어쨌든 해열 진통 효과를 보이면서 혈관이 이완되기 때문에 혈압이 감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혈압이 낮은 환자한테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이게 일시적인 증상이긴 하지만 워낙에 혈압이 낮았던 환자들한테는 이
혈관이 이완이 되면서 혈압이 더 떨어지고 혈관 수축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꼭 혈압이 높으신, 그러니까 적정선 이상의 BP가 있는 대상자한테만 적용 가능합니다. 너무 자주 투여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알려져 있는 걸로는 믹스하고 나서 2시간 정도면은 완전 가수분해돼서 효과가 사라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믹스를 하게 되면은 빠르게 투여해 주셔야 되고, 보통은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투여하셔야 됩니다. 너무 빠르게 투여하면은 이제 BP가 떨어질 수 있고요. 너무 늦게 투여하면은 가수분해되는 과정 중에서 약효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정 시간인 15분에서 20분 또는 길게는 30분까지도 투여 가능한 약이에요. 사용할 때는 꼭 BP도 팔로우 해주셔야 되고, 사용 후에도 BP 팔로우 해주셔야 되고요. 네, 메트몰주, 이거는 사실 저희 쪽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약이죠. 그러니까 OS나 이쪽에서 OP를 하고 나서 사용하는 약인데, 간단하게 근이완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용하고 나서 졸음을 유발할 수 있고, 뭐 디즈니스나 뭐 나우지안 보미팅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랩은 되어 있는데 잘 사용하지 않는 약이에요. 에소마크주, 저희 대표적인 PPI 제제죠.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라고 해서 이제 소화성 궤양용제, 보통 GERD라든지 위궤양이라든지 이런 위산을 과다하게 생성해내는 것을 억제하는 약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벤틀레이터를 적용하고 있는 환자들한테도 하루에 한 번씩 투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전에 뭐 다른 병원에서 벤틀레이터를 적용하고 이미 이런 에소마크를 끊은 상태로 이제 PO로 변경되신 분들은 추가로 더 적용하진 않고요. 왜냐하면 먹는 약으로 이미 PPI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급성으로 환자 뭐 헤마토체지아라든지 아니면은 뭐 멜레나라든지 아니면 엘트브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저희가 리거즈 했을 때 올드 블러드 컬러라든지 아니면 뭐 블러디하게 나온다든지 하게 되면은 MPO를 하면서 하루에 한 번에서 2번까지도 사용 가능한 약으로 알려져 있죠. 이제 급성으로 벤틀레이터를 적용한 분들은 소화성 궤양, 특히 스트레스성 위궤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주기적으로 이제 시간에 맞춰서 처방해서 사용을 보통 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알티브 피딩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에소마크주를 끊고 이제 먹는 약으로 변경을 하죠. 다음은 오르필, 이제 발프로 엑시드 약품이고 대표적인 항정관제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언제 보통 사용을 하냐, 말 그대로 이제 시저를 보이는 환자 또는 시저의 징후가 있는 환자, 예를 들어서 환자가 당장에 시저 증상이 있었다 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약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급성으로 세레브랄 쪽으로 헤모라지가 있는 사람들한테 예방적으로도 투여 가능한 약이에요. 다만 그때는 적은 용량의 플루이드 믹스해서 단기로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보통 메인 플루이드 믹스해 갖고 장기간의 이펙트를 보기 위해서 보통은 메인 플루이드 믹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NS500이라든지 1리터라든지 해서 믹스해서 보통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알아주셔야 되는 건 뭐 임신 여성은 사용 금기라는 거, 그리고 자체적으로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은 옆에 페니라민이나 카바페넴, 특히 모노박탐 계열,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메로페넴 같은 항생제에서는 이 발프로엑시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어쨌든 혈중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네, 오르필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은 네, 안티도 그래서 중간중간에 바뀌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멜팸을 사용하게 되면은 발작 위험성이 오히려 더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히드랄라진, 이제 거의 사용하는 경우 못 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항고혈압제 약이고요.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뭐 동맥 혈관을 확장시켜서 심박수랑 심근수축력을 그만큼 강화시키는 약이라 혈압도 떨어뜨리고 레이트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약이다라는 거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당연히 항고혈압제니까 사용하고 나서 고저혈압이나 이런 빈맥 등 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니토인은 지금 보는은 취급하고 있지 않죠. 따로
카운트는 될 거예요. 3개 정도 카운트 되는데 사실 잘 사용하진 않아요. 다만 사용하고 나면은 잇몸이 붓거나 출혈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은 즉슨 환자 출혈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침수적인 처치를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아요. 믹스할 때는 NSA만 믹스해서 투여하고 보통은 이제 서브큐라든지 IM은 금기로 주고 있다라는 것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페니라민, 많이 사용하는 약이죠. ICU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이제 일반 병동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약이고요. 이제 대표적인 항히스타민 제제로 보통은 저희가 수혈 전이라든지 조영제 검사 전이라든지 환자가 뭐 갑자기 2층 센스를 호소하는 그런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든지 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항히스타민제의 특징은 사용하고 나서 졸음을 유발할 수 있고 뭐 소화불량이라든지 오히려 이 페니라민 계열, 특히 항히스타민제 계열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도 또 조심해서 봐주셔야 돼요. 여기서 저희가 좀 잘 봐주셔야 되는 건 이 졸음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ICU에선 그러진 않지만 간혹 이제 제너럴 워드에서 환자가 그러니까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경우, 특히 불면증을 호소하는 경우에 사이드로 페니라민을 주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이드 이펙트를 오히려 이펙트로 보고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네, 다음은 캡토신. 요거는 제가 그 진통제 정리한 부분에서 작성돼 있는 거라서 그냥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거고, 대표적인 엔세이드 계열 약물이에요. 그래서 프로스타글란딘을 억제하고 통증을 완화시키고 소염 작용을 보인다고 하는데,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은 거는 항생제가 소염 작용을 하는 거랑 엔세이드 계열에서 소염 작용을 하는 거는 원리가 조금 달라요. 그냥 사실상 엔세이드 계열은 그런 염증 반응을 일시적으로 숨겨주는 거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실제로 항생제를 복용했을 때 염증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엔세이드 계열이 효과는 좀 빠르게 나타날 수는 있어도 이게 염증을 확실하게 잡거나 죽이거나 하는 그런 게 아니라서, 네, 장기간 사용하면은 오히려 이제 특히 위장관 쪽으로는 더 안 좋을 수 있죠. 그래서 많이 복용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네, 그거 말고도 이제 신장 기능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비엔크레틴이 높은 환자한테는 사용하지 않고요.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원칙입니다. H2주, 요거는 저희 본원에서는 타가메트주, 약 성분명으로는 시메티딘이죠. 그 H2 수용체 차단제로서 똑같아요. 이것도 소화성 궤양용제로 뭐 상부 위장관 출혈이라든지 소화성 궤양, 또는 언제 또 주로 사용하냐면 금식을 하고 난 이후에 또는 금식을 하는 중간에도 사용 가능한 약품이에요. 저희 과에서는 보통 많이 사용하는 과가 이제 NS 계열 쪽, 뉴로서저리 쪽 계열 쪽에서 환자 급성으로 입원했을 때 금식을 유지해야 되거나 하면은 H2주를 보통 많이 사용하시고, 그리고 메가도즈로 메치솔 같이 이런 부신피질 호르몬 제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PPI보다는 H2주를 조금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H2주를 보통 하루에 2번 BID로 깔아서 사이드로 이렇게 주시곤 합니다. 다음은 가스트로메토주. 요거는 메토클로프로마이드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약품명은 맥페란이에요. 맥쿨주도 여기에 해당하고요. 저희 본원에서는 가스트로메토주 5mg, 2mg짜리 사용하고 있고, 이 약품 자체가 어쨌든 도파민 수용체를 일시적으로 차단해서 이제 환자가 도파민에 빠지지 않게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구역, 구토 뭐 이런 것도 효과를 볼 수 있고, 오히려 소화제로서도 소화 촉진 효과를 보여주는 약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도파민이 부족하면 생기는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는 파킨슨 대상자한테는 오히려 그러면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파킨슨 대상자나 이와 관련해서 레보도파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투여 금기입니다. 주로 사용하게 되면은 두통, 졸음, 또는 뭐 어지러움, 복통 이런 것들이 증상이 대표적으로 부작용 나타날 수 있다고 하고,
이제 사용하게 될 때 조심해 주셔야 되는 건 단독으로 슈팅으로 사용하게 되면 조금 혈관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셀라인 한 10cc에다 같이 믹스해서 주시거나 보통 PRN으로 주치들이 처방 내시는 거 보면은 셀라인 50에다가 믹스해서 꼬마병에다 믹스해서 처방을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노바스탄 하이주는 저희 쪽에서 더 카운트 안 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암브록솔주, 이것도 많이 사용하죠. 진해거담제고, 이거는 뭐 만성 기관지염이라든지 기관지 천식 같이 증상이 있을 때 이 좀 그런 증상에 보통 많이 사용하고, 또 언제 사용하냐면 이제 조산아한테는 이런 표면활성제 생성에도 조금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해서 이런 것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알아두셔야 되는 건 라식스주랑 섞이면은 특히 저희 본원에서는 유리라심이었죠. 결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로 투여하셔야 된다는 거. 다음은 메치솔. 이제 부신피질 호르몬 제제고, 이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뭐 천식, 알레르기 질환, 급성 폐렴, 이제 뭐 호흡기 질환, 간염 이런 증상일 때 일시적으로 환자의 그런 면역력을 오히려 낮춰서 이제 일시적으로 환자가 그런 증상을 호전할 수 있게끔 조금 과정 자체가 자세하게 이제 하나씩 따지고 보면은 복잡한 약이라서 여기선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기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제 또 사용을 하냐면 뉴로서저리 쪽, NS 쪽에서도 이제 급성으로 해머리지로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뭐 메가도즈로 해서 뭐 17바이아를 믹스한다든지 해서 뭐 24시간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사용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건 어쨌든 부신피질 제제이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BST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적으로 이제 중간중간 BST도 팔로우 해주셔야 되고, 그 셀라인이랑 믹스해서 확인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믹스 용량도 잘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중단을 할 때는 테이퍼링 하면서 중단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메가도즈로 해서 천천히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급성 천식으로 왔다 해서 천식을 케어하려고 사용하는 경우, 또는 뭐 자가면역 질환이 의심돼서 사용하는 경우, 이때는 메치솔을 사용할 때 이제 뭐 처음에 500mg을 한 바이아를 QD로 줬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125mg을 한 바이아씩 나눠서 BID로 나눠주고, 다음에 0.5바이아를 하루에 한 번 주고, 이런 식으로 테이퍼링해서 투여하는 게 일시적인 그게 일반적입니다. 갑자기 확 끊으면은 반동성으로 더 안 좋기 때문에 네, 이렇게 천천히 테이퍼링 하면서 주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 그리고 빠르게 주면 안 돼요. 사이드로 드릴 때는. 네, 헤르벤주 이제 딜티아젬이죠. 먹는 약으로는 딜티아젬이고, 얘도 똑같이 칼슘 채널 블로커에 해당하는 약이고, APIP 환자들한테 이제 심박수 조절이라든지 이런 거를 관여하는 약품이라고 알려주시면 좋고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보통은 사용할 때 환자 케이지에 따라서 NS에 믹스해갖고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인퓨전 펌프를 사용해서 시간 맞춰서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절대로 단독으로 이렇게 사이드로 거의 주는 경우는 없고, 초기 용량으로 로딩을 하는 경우는 있어요. 처음에 뭐 두바이아를 믹스해서 이렇게 로딩으로 줘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시간당 맞춰서 정확한 용량으로 투여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인퓨전 펌프를 사용해서 사용하죠. 다음은 디클로페낙. 아직 반 정도 남았네요. 디클로페낙은 대표적으로 이것도 엔세이드 약물이고요. 죄송해요. 디클로페낙은 이제 보통 줄 때 저희가 IM으로 항상 주죠. 왜 IM으로 주냐면 IV로 주게 되면은 쇼크 위험성이 너무 높아요. 어레스트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이제 사용할 때는 IM으로 주셔야 되고, 이 친구 또한 혈압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이 낮은 대상자한테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엉덩이 쪽으로 근육주사해서 주시면 되고요. 통증이 심합니다. 디클로페낙도 드릴 때. 그래서 드릴 때 조금 천천히 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은 헤파멜즈 많이 사용하죠. 이제 뭐 급성으로 알코올리즘 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간질환 쪽으로 간이 쪽으로 질환이 있는 환자들한테 그런 뭐 해독의 보조 치료제 정도로 사용하신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트라우밀. 이제 본원에서는 마로비벤으로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OS 쪽 OP 하시는 분들한테 그 메인 플랜을 믹스해서 사용을 했는데 사실 사용하고 나서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가 더 많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면은 뭐 오히려 속이 더 안 좋다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요즘에는 그 믹스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아마 취급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론 프랩은 있는데 더 처방은 더 안 주실 거예요. 비타 K 이제 뭐 비타 K 결핍으로 인해서 혈액 응고 질환이 발생했을 때 적용 가능하고 보통 IV로는 투여하지 않습니다. IM이나 서브큐로만 사용하고 있고 네, 그렇게까지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사용할 때 어, 워낙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고 환자 PLT가 낮아서 OP를 들어가야 되는데 급성으로 이제 빠르게 OP를 진행하고 그런 출혈 예방을 위해서 보통 처방을 주시고요. 보통 POD 하루에서 이틀 정도까지는 처방을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보관할 때는 차광이 되는 봉투에 냉장 보관하고 실제로는 뭐 상온 보관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1도 뭐 1도 이상에서 8도 이상이었나? 1도 이상에서 몇 도까지는 상온 보관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 냉장고 자체가 그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냥 차가운 봉투에 넣어서 환자 라벨 붙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보관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다음은 베노스틴. 거의 요즘은 사용하지는 않죠. 이것도 철분 제제고 그냥 철분 결핍성 빈혈 대상자한테 적용한다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NS 250에 믹스해서 그냥 보통 한 두세 시간 정도 맞춰서 들어가게끔 주시면 된다고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볼루벤. 요거는 이제 용액을 다루는 그 수액 부분에서 다룰 예정이라서 요건 패스하겠습니다. 페린젝트 이제 철분 제제고 이것도 똑같이 빈혈 환자한테 적용 가능하고요. 투여 시 최소 15분 이상 투여하고 일반적으로 뭐 헤모글로빈 10 이하의 수술을 하였거나 이 상태에서 이하를 수술했거나 경구 투여가 어려운 경우에 급여 처방으로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NS100에 믹스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워낙 이 수치가 너무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고 하면은 두바이알까지도 믹스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까지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처방 나왔을 때 급여로 처방 나왔는지 비급여로 처방 나왔는지 확인해서 보호자 동의 받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트로파제 이제 출혈 시 보통 사용하고요. 보트로파제랑 트라넥산선 차이점은 위에다가 적어놨어요. 보트로파제 같은 경우에는 X인자 생성을 촉진시켜서 주로 혈액 응고 프로세스에 문제가 없는 질병에 적용을 합니다. 여기 뒤에가 잘렸네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약품 또한 지금 냉장 보관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덱스메딘 이제 보통 언제 사용하냐 이제 환자 체면 진정제로 사용하죠. 기관 삽관을 한 대상자한테 사용을 하는데 이 약은 이제 저희 본원 기준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바이알 제제도 있고 이렇게 덱스토미 프리믹스라고 해서 셀라인에 이미 믹스가 돼서 나온 약품들이 있어요. 근데 주로 ICU에서는 언제 사용하냐면 환자가 이제 인투베이션을 처음에 하고 벤틸레이터를 처음에 처치를 받을 때 특히 이제 초기에는 보통 울티안주를 믹스를 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레미펜타닐이죠. 이 약을 사용해서 믹스를 사용하고 제가 알기로는 2일인가 3일까지가 급여 기준이고 그 이후로는 이제 적용이 안 돼서 덱스메딘으로 처방을 변경을 하는데 변경하고 나서 이제 환자가 급속도로 깰 수가 있어요. 울티안보다는 조금 약한 약이기 약한 약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용하면서 환자가 확 멘탈이 깰 수 있어서
이제 덱스메딘을 사용할 때는 용량을 조금 더 늘리셔도 상관없고요. 하면서 환자 바이탈이나 이런 거 확인해 주시고 케이지당 주치의가 원하는 용량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사용해 주시는 게 원칙이에요. 환자가 근데 너무 세데이션이 안 되고 파이팅이 심하다 하면은 주치의한테 보고하고 용량을 올리면 되겠죠. 사용할 때 어쨌든 환자를 세데이션 시키는 약이기 때문에 저혈압이라든지 섬액이라든지 또 구강건조도 나타날 수 있어서 잘 팔로업 해주셔야 됩니다. 레미바, 여기 나왔네요. 레미펜타닐. 요거는 방금 설명드렸으니까 이렇게 넘어가고요. 큐프린, 이제 요거는 응급약물 설명드릴 때 다 작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설명 다 드린 약이라서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언제 사용하냐, 폐혈성 쇼크에 주로 적용한다. 그래서 본원에서는 4mm, 4mm, 20mm, 20mm, 작은 거랑 뚱뚱한 거 이렇게 하나씩 있다라는 것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많이 사용하면은 환자 심근의 산소 요구량 증가돼서 레이트 뜰 수 있고, 장기간 사용하면은 좋지 않다라는 것까지 네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스포레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환자 혈압을 올리는 약이에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바스포레신은 항이뇨 호르몬으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이거 자체가 환자 말초 혈관으로 가는, 특히 신장 혈관으로 가는 그런 혈관에서 일시적으로 소변 배출이라든지 수분 배출을 차단을 시킴으로써 혈압을 올리는 약이고,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거는 에피네프린을 사용하고 나서도 혈압이 오르지 않는다 하면은 그 다음으로 선택해 볼 수 있는 게 바스포레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강력한 약이다라는 것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요붕증 환자들, 특히 센트럴 DI, 그러니까 이제 브레인 쪽으로 문제가 생겨서 DI가 있는 분들한테는 네, 있는 분들한테는 이제 요거를 서브큐로도 투여할 수 있죠. 먹는 약으로 미니린이라는 약도 있는데 이제 같이 사이즈로도 줄 수 있습니다. 도파랑 도부타는 설명드려서 패스 드릴 거고요. 덱사메타손도 많이 사용하죠. 이제 뭐 항염증 작용도 있고 면역 체계도 억제해서 자가 면역 질환에도 적용 가능하고요. 이 약 또한 스테로이드 제제이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면서 BST도 같이 봐주시는 게 좋고, 갑자기 중단하는 것보다는 똑같이 메치솔처럼 테이퍼링 하면서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트롤주, 이것도 진통제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이 트라마돌 연산염이라는 진통제다라는 것까지. 네, 트라넥삼사는 환자 출혈 시 사용하는 약이고, 보통 급성으로 출혈로 입원하시거나 뭐 세레브럴 헤모라지 또는 뭐 OS, GS 계열 쪽에서도 OP 하고 나서도 사용할 수 있는 약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단독으로 사이드로 보통 주기보다는 믹스해서 주는 것이 거의 일반적이고, 처방에 따라서 단독으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처방 맞춰서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 밑에는 한 번씩 그냥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설명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이 아티반이에요. 저희가 로라제팜이라고 부르는 약이고, 이게 성분명이에요. 로라제팜이. 그래서 주로 언제 사용하냐면 환자가 뭐 너무 세데이션이 안 된다거나, 죄송해요. 제 시리가 대답을 해서 세데이션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뭐 환자가 급성으로 시절을 해서 진정 효과를 보기 위해서 사용한다거나, 또는 알코올리즘 대상자들이 이제 알코올을 끊고 나서 발생하는 델리룸을 이제 DT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사용할 때 잘 알아주셔야 되는 건 1mm짜리고 냉장 보관하고 있고, 환자의 약 자체가 되게 끈적끈적거리는 약이에요. 점도가 높은 약이어서 1cc 말고 보통 3cc로 해서 반앰플을 드리는데, 니들 자체가 아마 23게이지, 22게이지 이렇게 껴져 있을 거예요. 3cc 자체가. 그래서 그거 제거하고 18게이지 니들로 변경하신 다음에 약물을 재시고, 그리고 환자한테 투여하고, 그런 다음에 셀라인을 플러싱해서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남은 약은 이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버리시면 안 되고, 똑같이 3cc 주사기에다가 18게이지 바꿔서 시린지 재서 그렇게 해서 반납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다 작성돼 있으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